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미래 교육의 길을 고민하고 답을 모색하기 위한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공연 등이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책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무대에 오릅니다. 강연장을 가득 채운 학생과 교사에게 초반부터 질문을 던지며 공정과 교육에 관한 토론을 주도합니다.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첫 기조 강연에 나선 샌델 교수. 공생의 교육을 주제로 내가 아닌 공동체의 성취,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경험한 교육의 현실을 돌아보며 세계적 석학과 함께 생각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우리가 경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협력을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다른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개막 첫날 박람회에는 4만 명 넘는 방문객이 몰렸습니다. 학생들은 박람회장 곳곳을 둘러보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연을 경험했습니다. 세계 22개 참가국도 특색을 살려 교육자치와 디지털 등을 주제로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Pameran internasional di Korea Selatan ini. Harapan kami, pendidikan di Korea dan pendidikan di Kota Madiun akan bisa maju bersama. 인텔과 구글, 네이버 등 IT 기업들도 여러 교육 플랫폼을 선보이며 발길을 끌어당겼습니다. 제가 그 전자기기를 진로로 삼고 있는데 애플이랑 인텔이랑 구글 이런 데 시험한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박람회 주제는 공생의 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입니다. 지역의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바탕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 모델을 찾아가겠다는 목표입니다. 전남의 지속 가능성도 지역 공동체의 현대이라는 공생의 교육으로부터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의 길을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기 위한 이번 박람회는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시와 순천대가 공동으로 최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전남 의대 설립 관련한 전남 동부권의 민심을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7명 이상이 전남도가 주도하고 있는 국립의대 추천 공모 절차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전남 동부권 97%가 넘는 지역민들이 순천대 의대 신설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의대 추천대학 선정을 위해 현재 전남도가 주도하고 있는 공모 방식에 대한 신뢰도를 물었습니다. 전체 73.8%가 전남도의 의대 공모 방식에 대해 불신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불신 응답 비율을 동부권 지역별로 보면 순천시 77.3%, 여수시 75.9%, 광양시 77.6%, 구례군 65.7% 등 순으로 높았습니다. 전남권 의대가 어느 곳에 신설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인구가 많고 산단이 밀집한 순천대를 중심으로 한 동부권에 신설돼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97.5%로 서부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동부권 도민들의 민심이 결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주요 기관과 의료시설 등이 서부권에 밀집해 있는 현재 전남의 현실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전체 84.1%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동부권 지역별로 보면 여수시가 88.4%로 가장 높았고 광양시가 86.6%, 순천시가 85.4%, 보성군이 69.1% 등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도의 지난 2021년 의대 신설 연구 영역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전체 79.8%를 차지했고 공정하다는 응답은 10%였습니다. 순천대를 중심으로 한 전남 동부권 의대 신설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95.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전남도의 의대 공모 강행에 대한 동부권의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순천시와 순천대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 지난 24일부터 사흘 동안 전남 동부권 7개 시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 10.5%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96%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남도가 동부권 도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안들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7개 시군 100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도정자문협의회와 상반기 정기회를 열고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등 도정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데 이어 핵심 시책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 전남도의 의대 공모 추진과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동부권 지역의 이해를 구했으며 위원들은 의대 갈등이 그동안 누적된 서부권 중심의 도 행정에서부터 촉발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명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2052년이 되면 광주와 전남 지역의 생산 연령 인구가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52년 광주의 인구는 118만 명으로 2022년 147만 명보다 29만 명이 감소하고 전남 인구 역시 149만 명으로 16%, 29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생산 연령 인구는 광주는 62만 명, 전남은 66만 명으로 2022년에 비해 각각 41%와 42%가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위 연령도 출생아 수 감소와 기대 수명의 증가로 광주 57.3세, 전남 64.7세로 각각 14세 이상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1대 국회가 그제 본회의를 끝으로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5.18과 여순 사건, 군공항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법안이 마련된 점은 이번 국회의 성과로 꼽히지만 정작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법 성적표는 아쉬웠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저와 이 자리에 계신 21대 국회의원님들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년간의 21대 국회 임기가 끝이 났습니다. 5.18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되고 16대 국회 이후 4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지원 법률도 처음 마련됐습니다. 지역 수건이었던 광주 군공항 이전의 국가 재정 지원의 근거가 담긴 특별법, 국가 균형 발전이 기대되는 달빛철도 건설법, 에너지 우수 인재의 요람, 한국에너지공대 관련법 역시 21대 국회에서 제정됐습니다. 광주의 주요 미래 먹거리 산업 분야인 인공지능 육성 법안은 표류 끝에 사라지게 됐지만 지역의 굵직한 현황 관련 법안이 제정된 점은 성과입니다. 역대 국회보다 상당히 공부하는 국회였고 여러 가지 활동이 많았었고 입법도 특히 광주 지역 입법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이제 국가적 아젠다에 있어서는 진영의 논리가 너무 대립이 돼가지고. 하지만 정작 광주 전남 지역구 의원들의 입법 활동 성적표는 저조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광주 936건, 전남 934건, 광주는 민영배 의원 325건을 비롯해 이병훈, 송갑석, 조호섭 의원 순으로, 전남은 김승남, 윤재갑, 서삼석 의원 순으로 많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된 비율은 광주 28.9%, 전남 33.4%로 발의 건수 대비 3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법안 처리율 50%를 넘긴 경우는 광주 이형석, 전남 주철현 의원 등 단 2명뿐이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0개 중 7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겁니다. 지역 미래 산업에 대한 그러니까 AI를 중심으로 한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이라든지 친환경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들이 좀 지역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어야 됐는데 대립적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됨으로써 4년 전 집권여당의 바람을 앞세워 압도적인 지지로 국회 입성에 성공했지만 초라한 입법 성적표를 남긴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
절반의 성공과 실패를 뒤로하고 오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이 당초보다 732억 원이 증액된 2,379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광양경제청 조합회의는 최근 세풍산단 2단계와 해룡산단 간선도로 개설에 각각 18억 원과 30억 원, 세풍산단 공영개발 지방채발행 650억 원, 율촌 1산단 폐수처리장 20억 원 등을 증액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조합회의는 또 산단 조성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을 지방채와 국도비 보조금까지 확대하는 개정안도 함께 심의 의결했습니다. 순천만 습지의 생태체험선이 15년 무사고 운항 실적을 거뒀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의 보전과 생태체험을 위해 2009년부터 조선시대 목순 디자인으로 건조된 순천만 생태체험선 에코피아 1호가 15년 연속 인명사고 없는 무사고 운항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순천만 습지에서 운항 중인 생태체험선은 순천만 에코피아 1호를 포함해 모두 3척으로 순천만 에코피아 2호와 3호도 각각 무사고 14년과 10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전 사업소 가운데 여수는 국가산단 같은 주요 공급시설이 있어 광주 전남에서는 규모가 큰 1급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전이 여수 지역 배전업체를 축소한다고 발표하면서 이 지역의 배전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뜨거운 날씨 속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전신줄 이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수도 공사를 위해 전봇대 하나를 철거하는 공사는 하루 만에 끝내야 합니다. 원활한 전기 공급 때문입니다. 오일은 항상 이거 하니까요. 정전 문제 때문에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더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런데 여수의 배전업체 노동자들은 앞으로 더 바빠지게 됐습니다. 지난달 한전이 발표한 배전 협력업체 운영 방안에 여수를 포함한 일부 지역의 배전업체를 축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수는 현재 3곳의 업체가 한전이 발주한 모든 공사를 맡았는데 앞으로는 전문회사 1곳, 협력사 1곳 등 2곳으로 축소됩니다. 이것도 협력사의 경우 업무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전문회사 1곳이 여수 전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전부 대응해야 합니다. 하루 8시간 땡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앞으로 배전업체가 축소되면 지금보다 더 과중한 업무에 놓일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여수는 석유화학업체가 밀집해 있는 국가산단 중요 선로가 위치해 있어 한전의 1급 사업소로 분류됩니다. 전남 유일 1급 사업소임에도 업체 수가 줄어든 것에 노동자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돌발도 많이 생기고 변압기 소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한 개 회사가 이걸 전체 지역을 커버한다고 하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한전은 여러 업체가 나눠서 했던 공사를 한 업체로 통합해 수주 물량과 인력을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많은 회사가 이익을 나누는 대신 업체 수를 줄여 그 업체의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입니다. 노동자들은 지역 여건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수는 해안가 설비 고장이 많고 섬 지역도 많아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축소가 되면은 그 시민들의 피해가 불보듯 뻔하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업체 축소가 안 되게끔 최선을 다해서 투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남에선 여수를 포함해 목포와 통합 축소된 신안지사의 업체들도 한전의 축소안에 반발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여수 지역 배전업체들은 3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조만간 산업부에 내용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고흥군이 다양한 분야의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주 몽골 한국 대사관에 외교적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현지 시간 27일 몽골에서 최진원 주 몽골 한국 대사를 만나 고흥 지역의 농수산물 수출과 관광객 유치, 스마트팜 기술, 계절 근로자 등 다양한 협력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26일 울란바토르에서 농수산물 100만 달러 수출 협약에 이어서 어제 또 다른 현지 유통기업인 에티갈과도 3년간 100만 달러의 농수산물을 수출하기로 별도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남도가 장마철을 앞두고 다음 달 10일까지 육해상 양식장과 부잔교 등 피해 우려 지역 약 3만 6천 곳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재해별 관리 요령 숙지 여부와 직원 비상 연락망 구축, 입식 신고 여부와 수산시설 정상 가동 여부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수산 피해는 집중호우 516억 원, 고수온 403억 원, 태풍 208억 원 등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여수 이순신 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도내 48개 공공도서관 가운데 1위로 선정됐습니다.